23년 EV 배터리는 아무래도 전기차 전방 수요의 성장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내년 1260만 대, 전년 대비로는 22%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차전지 산업 전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EV 배터리는 아무래도 전기차 전방 수요의 성장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내년 1260만 대, 전년 대비로는 22%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로 환산하면요, 23년 821GWh, 전년 대비는 34% 증가로 전기차 시장 성장보다는 배터리 출하량은 조금 더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일 부분들은 2023년에 지역별로 성장률이 좀 다르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전반적으로 20%의 글로벌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70% 가장 앞서 있고, 반면에 한국의 주요 수요 지역인 유럽이 역성장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유럽 역성장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슈를 첫 번째로 뽑아보는 것은 경기에 대한 영향이고요. 유럽 지역에 지금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다. CPI, PPI로 환산했을 때 이 부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소비자의 적극적인 구매를 일으킬 거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만약에 유럽의 전방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저희 예상처럼 역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이 완성차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 간의 미스매치, 여기서 파란색은 완성차 업체들의 QOQ,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고요. 빨간색은 배터리 업체들의 QOQ 증가율입니다. 일정하게 패턴을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 22년 이제 상반기 때부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자기네가 사갖고 있는 배터리에 비해서는 판매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에 완성차 업체들 판매 부진이 이어진다면 완성차 업체들은 재고부터 털어야 되는 이제 그림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내년에 예정되어 있던 신규 수주보다 물량이 적어질 가능성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슈로 두 번째로 저희가 뽑아보고 있는 것들은 올 한 해 내내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아웃퍼폼했습니다. 절대적으로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 업체 대비 지금 2022년 PE 기준으로 보면 36배, 중국이 25배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의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언제까지 이제 이어질 거냐, 이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들이 차이나런 또는 이제 테크런과 같이 기존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성장이 있는 쪽으로 빨리빨리 이제 움직여 가다 보니까 실제 펀더멘탈 성장보다 한국 업체들이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챙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펀더멘탈과 아니면 좀 더 좋은 수급 상황이 일어나게 됐지만, 만약에 중국의 경기가 풀리거나, 그러니까 도심 봉쇄가 풀리거나 아니면 한국의 빅테크 주식들이 회복을 한다면 올해 받아왔었던 이 글로벌 업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PE 밸류에이션의 눈높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 좀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세 번째로 뽑아보는 건데, 올 한 해 2022년에 가장 한국의 배터리 업체한테 영향을 줬던 것들은 메탈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메탈 가격 상승이 양극재 판가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의 판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내년에도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장표를 보시는 것들은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의 여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라고 표현하는데, 2023년 보면 대부분의 양극재의 주요 재료들, 배터리 셀의 주요 재료들이 공급에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장표입니다. S&P 글로벌에서 추정한 그림이라서 여러 가지 악유가 있겠지만, 다툼이 있겠지만, S&P 글로벌에 따르면 내년 리튬 가격은 33% 하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7% 빠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올 한 해 내내 이루어졌었던 메탈 가격 상승, 물론 메탈 가격이 2022년 하반기부터 좀 빠지긴 했지만 업체들의 실적에는 사실 판가 상승으로 다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23년에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와 전혀 다른 형태, 결국 메탈 가격은 빠지고 양극재는 그에 따라서 원가 연동에 따라서 빠지고, 양극재의 판가 하락은 결국 셀업체의 구매 단가를 낮추면서 OEM한테 넘어가는 판가까지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다 보면 올해의 실적 서프라이즈로 매분기 보여줬던 한국의 배터리 셀업체 또는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은
내년에는 오히려 거꾸로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치는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피 하락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봐야겠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뽑는 거는 정책적인 변화에서 중국인데요.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 차트에 보셨던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해보면 거의 100%씩 상장해 왔습니다. 이 100% 성장의 배경에는 정책적으로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그다음에 구매세 면제에 대한 혜택을 양쪽으로 이제 수혜를 줬죠. 그래서 판매업자들도 적극적으로 푸시하고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는 부분들이 중국이 전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시장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고, 다만 남아있는 게 구매세 면제는 계속 연장이 되는데요. 일단 보조금이, 직접 보조금이 1만 위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구매세 면제는 차량 가격의 10%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주 소형 전기차를 빼놓군요. 전기차의 차대 가격이 25만 위안, 30만 위안이라고 보시면 실제로 직접 보조금의 금액보다 전기차 구매세 면제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중국 시장이 보조금 폐지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급냉하거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평균 수준에 수렴하는 정도의 성장률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내년에도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1월 1일자로 발효가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 부분들은 이제 올해 2022년 말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매세 혜택, 결국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이 일정 요건을 맞추는 정도의 차량, 그 안에 배터리 들어가는 이제 광물과 부품이 그렇다면 그 차량에 대해서 구매세 면제로, 전기차 입장에서 보면 그런 관련된 배터리 부품이나 공급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들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겁니다. 한편 또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생산 세제 혜택인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양극재 업체든 셀 업체들이 북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입니다. 부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의 10%, 셀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아워당 35달러의 세액 공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되게 주목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와 관련된 세액 공제의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담보가 되는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에 구체화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부품과 어떤 광물 또는 북미에 진출하는 어떤 업체들을 주목해야 될까, 이 부분들이 좀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리스크와 리턴을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좀 산업 이슈로 가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은 4680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게 됩니다. 사실 올해 2022년에도 4680이 주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내년에 왜 또 저희가 주목하느냐 하면 테슬라가 4680을 기가 텍사스에 있는 모델 Y 생산부터 이제 채용됐습니다. 근데 다만 테슬라가 그 생산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 자체에 애초에 자기네가 계획했었던 디자인, 스트럭처럴 팩이라는 패키징까지는 됐지만 재료와 공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자기네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파나소닉이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양산을 이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테슬라가 애초에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건식 전극 공정이랄까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구현해내느냐, 이게 사실 다음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주요한 부분들일 것 같다. 이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만 4680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BMW와 같은 업체들도 원통용 포맷을 본격적으로 차세대의 주력 배터리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BMW에 들어가는 폼팩터가 테슬라의 4680과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690, 95 또는 46120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 셀은 누가 할 거냐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별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신다면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뽑아본 이슈 일곱 번째는 이제까지 한국 업체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소재 밸류체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거는 양극재이고, 그 양극재를 저희가 하이니켈 삼원계 업체들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내년에는 음극재 쪽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양극재는 지금 에너지 밀도가 거의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수준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음극재는 그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음극재 쪽에 변화가 많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을 섞어서 가자.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업체들 이렇게 뭐 대주, 한솔, 동진, SK, SKC와 같은 많은 업체들이 자기네의 본격적인 양산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실리콘 음극재가 변하면 음극재 단의 재료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한 도전재, 그러니까 이온의 전도성을 좋게 하고 있는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동안은 카본 블랙이라는 형태로 이제 유지되어 왔지만 실리콘을 쓰면 쓸수록 카본 블랙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실리콘이 섞는 것만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메꾸는 내지는 이제 대응하는 이제 재료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는 CNT 도전재고요. 그리고 CNT 도전재가 음극재단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제 뭐 나노, 동진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나노 신설처럼 양극과 음극의 CNT 도전재를 같이 하는 업체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2차전지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보면 내년에 리스크가 커질 것 같습니다. 유럽의 매크로 이슈 걱정되고요. 지금 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 리스크 측면을 좀 고려하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종목으로 가자. 그래서 셀업체는 저희가 삼성 SDI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소재단에서는 이제 SKC, 동박도 잘 하고 있지만 실리콘 음극재에서 저희가 내년에 양산 스토리를 끌고 올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첨보와 같이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올해 언더퍼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 좀 저평가 영역에 있고 내년에는 캐파 증설과 더불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어떻게 보면 빠져있던 수혜주 중에 하나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첨보와 같은 업체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심주로 좀 보고 있는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CNT 도전재일 것 같고 그랬을 때 거기에 주요 업체인 저희가 나노신소재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2023년 2차전지 연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